자, 지난 강좌에 이어서 이번 강좌에서도 역시 새로운 타이틀을 추가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에는 자막 트랙이 하나가 있고 영상 트랙, 그 다음에 사운드 트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이틀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트랙을 더 만들어 줘야 합니다. 타임라인 왼쪽에 보게 되면은 왼쪽에 트랙 더 추가, 즉 트랙 관리자 아이콘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트랙 관리자를 클릭을 합니다. 비디오 트랙 추가 또는 음악 트랙 추가, 타이틀 트랙 추가 3개 중에서 지금은 타이틀 트랙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쪽에 타이틀 트랙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새로운 타이틀 트랙이 하나가 위쪽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제목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내 제목은 사용자가 스타일을 별도의 이름으로 저장한 내용,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그런 항목이고,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각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막이 PYK 미디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말풍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 풍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대로 드래그해서 위쪽 새로 만들어 놓은 트랙에다가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처음 만들었던 아래쪽에 있는 PYK 미디어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을 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텍스트라는 이 항목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텍스트는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새로운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무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타이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두 개의 타이틀을 겹치지 않게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또 두 개의 타이틀을 같이 동시에 나타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중간에 있는 PYK 미디어하고 오른쪽에 무비라는 항목이 따로 별도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슬라이드 바를 이동해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위치와 또 진행되는 시간을 사용자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트랙이 두 개이기 때문에 겹쳐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겹쳐져 있을 적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 위쪽에 있는 트랙이 우선순위에서 우선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위치를 이동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타이틀하고 이렇게 겹쳐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 놓았을 적에 위에 있는 트랙이 우선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타이틀은 위쪽에 있는 타이틀에 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트랙의 위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는데, 트랙이 위쪽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있게 됩니다. 타이틀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타이틀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타이틀 트랙을 추가해서 적용하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트랙도 클릭한 다음에 트랙 삭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추가되었던 타이틀 트랙이 삭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타이틀 외에 스티커를 삽입하기 위해서 왼쪽 메뉴에서 스티커를 클릭을 합니다. 스티커를 클릭하게 되면은 피처링, 만화, 여름, 개체, 여행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각 항목별로 내용들을 사용자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 사용할 스티커를 선택을 합니다. 스티커를 그대로 해당 위치로 드래그를 하면은 아까처럼 별도로 트랙을 만들지 않아도 아래쪽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게 되면은 사용자가 트랙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타이틀 트랙에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를 기존의 타이틀하고 겹치지 않게
또 이동을 해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사용자가 편리한 대로 길게 또는 짧게 늘릴 수가 있고 위치도 편리한 위치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링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용되어지는 시간도 사용자가 적절하게 길이를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이 끝나면은 위쪽에 적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자가 불러들인 스티커가 그대로 영상에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자, 편집선을 적절하게 위치해 놓고 플레이를 해서 내용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링을 선택하고 지금은 전혀 애니메이션이 없는 그냥 무덤덤하게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즉 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링을 선택하고 오른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도구에 보면은 색상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 슬라이드로 나올지 이렇게 나오는 방법, 즉 스티커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을 적용하고 싶으면은 그대로 드래그해서 링에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모션대로 움직여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다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이 애니메이션에서 여기에 보면은 고급이 있는데 각도라든지 불투명도를 또 사용자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도도 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추가를 해서 각도라든지 또 불투명도라든지 또 위치를 다시 조절해서 사용자가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즉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아직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움으로 가서 페이더 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그냥 페이더로만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서서히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러한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기타 도구라는 항목에 대한 사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